네, 안녕하세요. 24년 베이징 지역 전문가 박종명입니다. 이번 달 칼럼은 삼성 스마트폰의 최신 기능 중 하나인 온디바이스 AI 통번역 기능을 중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그 후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중국어를 못하면 중국 여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널리 있는데요. 중국에 반 년 정도 살아보면서 실제 체감하기로도 그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적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갤럭시의 통번역 기능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다양한 상황에서 이 기능들을 써보고 그 경험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의 기본 탑재된 앱인 통역 앱을 켜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대화 모드와 듣기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대화 모드를 사용해본 후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 때입니다. 저는 한국인인데요. 2박 3일 예약했습니다. 我是韩国人，预约了3天2夜。 여기 아침 식사가 제공되나요? 这里提供早餐吗？ 아, 혹시 빨래도 가능한가요? 请问可以洗衣服吗？ 마, 어, 可以，没问题。这个在1楼洗衣房，需要到前台兑换洗衣币。 네, 괜찮습니다. 이것은 1층 세탁실에서 프런트 데스크에서 환전하고 세탁해야 합니다. 공짜인가요? 免费吗？是免费的，是免费的。 무료입니다. 인터넷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应该怎么上网？ 我帮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This way。 谢谢。不客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게 있나요? 还需要其他程序吗？把车外观我们一起检查一下。 네, 차 외관을 잘라주세요. 같이 점검해 봅시다. 아, 好的. 기름은 가득 차 있나요? 油满了吗？油我已经加满了。 송금 감액. 您这边需要在手机短信上面签署一下电子合同。 휴대폰 문자에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好的. 点几下确认就可以。 혹시 차에 펑크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如果车爆胎了怎么办？ 这个轮胎都是新轮胎，我们都是检查过没有问题的，一般不会爆胎。如果路上爆胎的话，您跟我们联系。 이 타이어는 모두 새 타이어이고 저희가 다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펑크가 나지. 明白了. 오케이, 바이바이. 네, 잘 보셨나요? 좀 중간중간 좀 번역이 어색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통번역 대화 모드는 요즘 팝하거나 뭐
구글 번역 같은 여러 앱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하지만 이 갤럭시의 온디바이스 통번역 기능은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작동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듣기 모드입니다. 듣기 모드는 최근 원 UI 업데이트 때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스마트폰에 들리는 외국어를 화면에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계속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최근 지역연구에서 한 유적지에 갔을 때 이 기능을 처음 써봤는데요. 여기서는 이 유적지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이때 이 영상의 나레이션들을 듣기 모드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번역 성능을 한번 같이 보시죠. 138年，汉朝使者张骞率领着一支庞大的使团前往西域。敦煌成为中国西部边境的贸易集散中心。 듣기 모드가 어떤 기능인지 대략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기회를 통해 중국어도 번역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꽤 편리한 기능이지 않나요? 이 듣기 모드는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중국 SNS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볼 때 영어나 한글 자막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듣기 모드를 쓰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如果你近期要去上海旅游，那这份3天2晚的旅游攻略，请一定要收好。交通主要靠地铁，住宿在外滩和南京东路附近。明珠解锁3件套的新视角，记得提前3天预约，然后就去下面的。 어떻게 보셨나요? 외국어로 하는 세미나나 강연,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말이 조금 빠른 영상을 볼 때 중간중간 빠르게 끊어서 번역을 출력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한꺼번에 몰아서 출력해주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상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영상을 좀 중간중간 멈추면서 봐야 좀 그나마 볼만 하더라고요. 이런 번역 속도 같은 측면이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통역 기능입니다. 올해 초 갤럭시 24 시리즈가 출시될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통화 중 실시간 통번역 기능인데요. 중국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걸 제가 잘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여러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음식을 배달시킬 때의 상황인데요. 배달이 도착하면 배달원이 저한테 전화를 할 테니 그때 한번 실시간 통역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喂，喂。 我是实时翻译助手，当前正在翻译普通话，并提供实时字幕。 안녕하세요. 저 한국인이라 중국어를 잘 못하는데요. 您好，我是韩国人，中文说的不好。 끊어버렸어. 你挂了是吧？您好，我是实时翻译助手，当前正在翻译此通话，并提供实时字幕。 안녕하세요. 저 한국인이라 중국어를 못해서 그런데 이거 번역 기능을 좀 쓸게요. 您好，因为我是韩国人，所以不会说中文，所以用一下这个翻译功能吧。 那个时候外卖我给放在门口那个外卖架子上面了。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은 문 앞에 있는 배달 선반 위에 올려야 합니다.
아, 배달 음식을 선반 위에 올려놨다는 뜻인가요? 二是把外卖放在架子上的意思吗？门口有个外卖架，我外卖放在那个架子上面了。 입구에 배달 선반이 있는데 제가 밖에 그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가져갈게요. 我知道了，我下去拿走吧。 이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은 아직 이 기능을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원활한 소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전혀 외국어를 못하시는 경우라면 이 기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원UI 6.1.1에서는 유선 통화에서만 실시간 통역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라인, 위챗과 같은 앱에 있는 기능으로 전화를 할 때에도 이 실시간 통역이 지원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위챗, 이 웨이신으로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것도 잘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你好，老师。你好。哦，你好。哦，稍等一下，老师。好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您好，盖乐士 AI 正在翻译此通话，并以实时字幕显示。 선생님 좋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수업 시간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啊，老师，不是别的，而是希望明天能变更一下上课时间，可以吗？可以的。你明天想要几点上课呀？ 네, 가능합니다. 내일 몇 시에 수업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 원래 수업이 2시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싶어요. 오전에 시간이 我 가능한가요? 们本来就有2点课，但是明天上午想上课。明天上午可以。那大概几点呢？ 네, 내일 오전 가능합니다. 그럼 몇 시쯤 되나요? 혹시 오전 10시에 가능한가요? 우리 수업이 2시간이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요. 上午10点可以吗？我们的课是2个小时，所以从10点到12点。可以的。那明天上午10点见。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我知道了，谢谢。 내일 봐요. 明天见。好的，好的，明天见。 오케이. 바이바이. 네, 안 되는 건 내일 뵙겠습니다. 好的，拜拜。 네, 안녕. 네, 보셨다시피 일반 유선 통화와 차이가 크게 없이 앱을 통한 전화에서도 실시간 통역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최근 삼성 갤럭시의 이런 발전들은 좀 외국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환영받을 만한 기능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통번역 기능을 이제 여러 번 좀 사용해 보면서 좀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과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은 기능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번역해주는 목소리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챗GPT 같은 경우를 보면 목소리가 정말 사람 목소리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갤럭시 AI 번역 기능에도 적용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좀 기계음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상대방이 좀 더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간다면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사용자의 목소리와 최대한 비슷하게 발화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 모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인데요.
일단 상대방이 말을 해야 하는 타이밍을 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이크 알림의 UI가 좀 더 잘 보이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말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있긴 한데 이게 바깥에서 사용할 때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라고 상대방에게 제 핸드폰을 건네줬는데 상대방이 마이크를 꺼버리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아직 마이크 불이 안 들어왔는데 말을 시작해서 번역이 안 되는 일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고 뚜렷하게 마이크 알림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상대에게 대화 차례가 넘어가게 되는데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끌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후에 이제 상대방 마이크 차례가 저절로 켜지니까 상대방이 제대로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잡음들이 들어가서 번역이 꼬이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용한 곳에서는 말을 크게 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번역 앱처럼 문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추가해주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휴대폰 화면 번역 기능이 꼭 온 디바이스로 탑재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보다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나 또 뭐 여행지에서 티켓을 예매할 때 등 이렇게 앱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화면 번역이 필요할 때 이 서클 투 서치 번역 기능을 이용하긴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답답하게 화면 번역이 곧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기능은 꼭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만 작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도 화면 번역이 가능하게 된다면 해외여행자들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킬러 기능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화면 번역이 정말 꼭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온 디바이스 AI의 통번역 기능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해 봤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쓸만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성능이 더 많이 발전된다면 삼성페이처럼 갤럭시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의 밝은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번 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화이팅!